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 65세이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이보다 높은 70.5세입니다. 각기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퇴행은 60세가 넘어서면서 두드러지게 진행되지요. 60세 이상 70%가 척추관 협착증, 65세 이상 70%는 퇴행성 관절염이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근력의 20% 이상이 손실되고 관계 단절의 주 요인이 되는 청력 저하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의 주요 부분이 노인의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와 함께 일자리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었으나 대가족 해체 이후 스스로 노후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노년의 많은 시간을 부부 혹은 혼자서 보내야 하는 베이비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복지정책을 훑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베이비부모 세대 탄생의 의미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각성과 대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어찌 보면 대가족과 핵가족의 해체에 따라 자칫 고립될 수 있었던 노인들에게도 쉽게 정보를 접하게 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생활을 영유하게 하는 신세계로 안내했으니 말입니다. 가천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91.7%, 70대 이상의 50.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60대 이상 38.3%와 70대 이상 11.3%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정치 콘텐츠와 뉴스 콘텐츠라고 하지요. 젊은 연령대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확정 편향입니다. 유튜브 영상의 특성상 추천 영상 등 알고리즘이 이끄는 정치적 과편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봐야 하는 TV 뉴스와 달리 언제든 스마트폰만 열면 보이는 유튜브의 정치 콘텐츠나 비슷한 추천 영상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견고한 확정 편향의 틀에 갇히고 맙니다.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단이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믿고 싶은 것은 점점 더 견고한 성이 되어 갑니다. 틀튜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니와 유튜브의 합성으로 극단적인 우파 유튜브를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노년층에서 많이 보는 정치 콘텐츠의 대부분이 이들이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틀튜브가 한국 보수를 망쳤다, 안 보는 게 답이다 라는 말은 이들의 게시물이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노년층의 정보 접근 경로가 유튜브를 비롯한 비슷한 성향의 교류라고 보면 틀튜브로 인한 확정 편향의 심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그 예입니다. 이들을 비하하거나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인의 정보 접근과 심적인 이동, 필터 버블에 의한 확정 편향의 심화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베이비 부모 세대를 살펴봅니다. 1952년부터 64년까지라고 했으니 그 중간쯤인 19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의 제정과 공포로 확립된 의무교육을 받은 첫 세대가 베이비부모 세대입니다. 전후 1세대로 국가정책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소위 뺑뺑이라는 추첨을 통해 고교 평준화의 혜택을 받은 세대가 58년 개띠입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를 거쳐 진학했지만 유신체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20대 초반 누구는 군인으로 누구는 시위대로 광주민주항쟁을 겪었을 것이고 1987년 6월 항쟁 때는 넥타이 분해로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고 내 집 마련과 80년대 후반 마이카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IMF라는 전대미문의 파국 속에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의 칼을 맞고 밀려난 세대입니다. 뒤돌아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후배들의 터전을 닦았지만
이제는 쓸쓸히 물러나 알아주는 이 없는 라떼충, 개저씨의 신세입니다. 대가족제 아래서 가부장의 권위를 유지했던 앞선 세대와 달리 부모 부양의 의무조차 사라진 지금 스스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58년 개띠만이 아니라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최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876년 일본에 의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했다지만 실질적인 문호 개방은 6.25 전쟁 이후가 아닐까요? 5천년 동안 닫고 살았던 우리 역사에서 완전한 개방의 시작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로 봐야 합니다.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6대주에서 16개국이 참전했고 전후 원조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불씨를 피워올렸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베이비 붐의 일생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문물과 이념이 들어오고 근대 교육을 받은 첫 세대라는 것이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는 반석 위에 올린 1등 공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1세대 지식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장서 교육받고 일하고 반석을 놓음으로써 뒤에 오는 X세대 동생들을 위해 디딤돌을 놓고 가는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58년 개띠 인생을 훑어보더라도 역사의 현장 그 소용돌이마다 몸으로 맞아가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57년 닭띠도 59년 돼지띠도 그런 희생 속에 이만큼 갖추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이비 부모는 그만큼 큰 에너지와 질량을 가진 세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베이비 부모가 디딤돌을 놓고 가는 세대라지만 100세 인생의 시대인 지금 아직도 그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은 부모, 이웃, 학교 등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는 어른이 없다고 개탄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온 마을의 노력과 같은 말은 그 마을의 존경받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회의 주인, 나라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할 베이비 부모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요?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알고리즘에 젖어 더욱 굳어버린 편향적 사고방식과 신념이 젊은 세대와의 거리를 점점 더 멀게 하고 비슷한 노인들끼리 뭉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정보의 폭과 깊이가 크지 않을 때에는 대가족제라는 사회 구조에서 노예의 말은 지혜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거쳐 손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기도 했고 가족 공동체 역시 노인의 말에 어른에 대한 공경을 담아 받아들이다 보니 라떼충이란 접근 방식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가족, 핵가족을 거쳐 만나는 1인, 2인 가구의 시대에는 세대 간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다뤄야 할 지식의 양도, 깊이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정보 접근 경로의 다양성, 용이성, 속도에서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 없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베이비 부모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96세의 할머니가 밭일을 하고 99세의 할머니는 다림질에 집착합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드러나는 자신의 인정 욕구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노인은 젊어서 가장 잘하고 인정받았던 일들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신체적 퇴행은 현실에서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노년층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디딤돌을 놓고 간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다양성과 속도에서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 없는 베이비 부모가 가진 역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1세대 지식인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문물과 이념, 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 5천년 역사가 잉태하고 키운 첫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껏 이룬 바탕은 뒤따르는 세대, 1964년에서 76년까지 X세대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X세대가 빛나게 살지 못하면 베이비 부모의 공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1세대 지식인인 베이비 부모는 이 세상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모진 풍파를 겪으며 헤쳐온 일생의 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X세대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존경받고 빛나게 살아야 됩니다. 베이비 부모는 그만한 힘을 갖고 온 세대입니다. 저마다의 경험과 공부를 융합하고 연구하며 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정서적 최적화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의 신뢰 회복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터 버블을 완화시켜 주겠지만 무엇보다도 베이비 부모가 가진 본연의 에너지와 책무, 당시 세대에 주어진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00세 인생의 시대, 그저 늙어가는 시간으로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늙어간다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모진 세월 온갖 풍포를 헤쳐나온 세대, 숙성된 노인의 지혜가 한 아이를 키우는 마을 전체의 노력처럼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